우린 입시 전문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선생이 아니야. 만약에 3년을 하면 1억 5천 정도 생각을. 대외금융은 따로 계신데 그 비용도 따로 추가됩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올 초에 입시 코디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시죠? 네, 주제곡 나오네요. 진짜 몇백, 몇천만 원 내면 수시 입시 등의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는데, 명문대 보내준다는데, 그 현장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의 고아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팅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뭘 도와줍니까?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내줍니까? 네. 요즘 입시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수시 모집에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인데요. 네. 이 학종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로 평가가 됩니다. 네. 이 학생부에는 내신 점수는 기본이고 이 밖에도 이 수상 내역이라든지 봉사활동, 독서 기록 같은 여러 비교과 영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컨설팅 학원들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모든 걸 대신 관리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대학이 좋아한다고 네. 정해주고 학기 말에 내는 동아리 활동 보고서까지 대신 써준다는 겁니다. 네. 어느 대학이 무슨 동아리 좋아하고 무슨 상장 좋아하고 무슨 네. 봉사활동 하면 좋아한다는 걸 된다. 다 압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입시제도가 불리한 그렇습니까?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고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실태를 보겠습니다. 대치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는 그 학원 직접 찾아가 봤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네, 학원과 뒤편 골목에 있었는데 네. 이 건물에는 학원을 알리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네. 이 전화를 걸어보니 상담 예약을 잡았는지 확인하고 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약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네, 정답관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이 학원의 원장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원이나 입시 어떤 그런 학원들 보면 입학 사정관 출신들이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저희는 입사관 출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딱 보고 이거 좋다, 너 좀 빼자 뭐 이렇게. 이거 좋다, 이거 빼자까지 딱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동에 있는 입시 컨설팅 아이의 학원입니다. 학생 그룹은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잘 기재를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착각.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이 학원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만 잘 써도 원하는 대학에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고에서 초반이니까 중등이 정도 보통 좋아할 수 있죠. 가수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면대 갔어요. 면대 갔고 어떻게 갔는지 이 직접 상담을 신청해봤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선생님? 60명 정도. 실제 수업이나 수능문이나 발명지도나 이런 것들 직접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은 다 전공자신가요? 발명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전기전자공학이나 이렇게 약간 공학 쪽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학생 수준에서 생명 관련된 실험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적합한 선생님이 계신데 의학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는 그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식 등록된 학원도 아니죠. 물론이겠죠. 컨설팅 뭐 등록된 업체도 아니죠. 등록된 업체도 있고 아닌 아닌 업체도 데도 있었습니다. 있고. 네네. 그런데 60명이나
선생님이 있는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네. 네. 주로 대학원생들을 네. 이제 선생님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네. 한 학부모에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알려진다고 하고요. 아름아름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엄마가 컨설팅을 받고 명문대를 보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네. 엄마들이 그 엄마한테 쫙 모이는 거죠. 그 정보를 받으려고. 또 네. 학원에서는 이 첫째 아이를 이렇게 학원에 보내고 이어서 둘째 아이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녹취해 보면 중앙대, 경외시. 경희대, 중경외시, 외대, 시립대 갈 학생을 연대 보냈다고. 이게 사실일까요? 뭐 제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참 없었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걸 단정할 수도 네. 어렵습니다. 네. 그 실제 합격증까지는 보여줬거든요. 네. 실제 사례를 보여줬는데 네.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을 정도 받은 학생이다. 이 정도면 보통 중경외시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네. 학원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잘 썼더니 연세대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학생의 내신 등급보다 한 등급 정도 윗단계의 대학에 보내줄 수 있다는 게 네. 학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뭐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케어 서비스를 해준다는 보도가 나와요. 예. 네, 고기자 보도 중에. 네. 그러니까 이게 연간 5천만 원 맘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뭐 마음을 케어해 주는 건가 이런 분도 있지만 네. 뭐 이제 심기 관리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대입을 위한 엄마가 한 명 새로 붙는다. 그래서 1년 동안 마음 케어입니까? 네네 마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 엄마라고 뭐 네. 보면 무방할 것 같은 것이 그 이제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부터 네. 엄마와 함께 대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교장 선생님, 뭐 이 각 선생님들 또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거기에 맞추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니까 네. 정말 뭐 마치 엄마처럼 밀착 취재 관리를 네. 한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엄마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입시 제도를 꽉 깨고 있는 엄마가 한 명 생긴다. 그렇죠. 대신 돈 내라. 엄청난 돈이죠.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는지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생각 같은 거 쓸 때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써주거든요. 이게 이제 많게는 서비스고. 이 말 그대로 입시 전문가인 엄마가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이 활동은 학기 초부터 학교 시작. 때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죠. 가서 이 학교가 어떻구나. 이런 학교구나. 그런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교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 학교를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 아이를 지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학원에서 대신 보고서를 써주더라도 학생부를 입력하는 건 결국 담임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엄마라고 봐요. 이거라고 담임 선생님 보는 거죠. 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담임을 저런 거 싫어하겠구나. 다 감사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단순 건강관리는 1년에 1,000원이에요. 1년에 1,000원? 그 엄마 많게는 5,000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3년을 하면 1억 5천 정도 생각을 대외 손님은 따로 계시죠. 그럼 비용도 따로 추가됩니다. 또 추가돼요? 비용이 어머니 비밀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다른 데 다 나오죠. 이거 뭐 정말 그림으로 아까 보시지만 네. 그 스카이캐슬의 김서영 씨가 네. 쌩님이라는 호칭으로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네. 너무 지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슬쩍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담임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가짜 엄마가 가서 보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선생님들이 어느 농담에서 웃더라, 이런 말투를 쓰더라라는 것까지 기록을 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취향을 알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학종이 만들어지도록 다 조언을 해주고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보고서를 거기 맞춰서 네. 써준다는 거죠. 근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해 5,000원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렇게 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교육열이 높은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학부모들은 네. 5천만 원이 아니라 더한 돈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만큼 입시를 준비하는 게 네. 어렵고 막막하다는 건데요. 이 또 중요한 게 이 학생부를 써주는 학교 선생님들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어떤 학교를 가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 학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만약에 이 선생님이 써준 학생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수정을 요청하고 바꿔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네.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세상의 실태가 이렇다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또 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저런 거 못 시키는데 저 일부 학부형들은 저렇게 시키나 보다. 이 정말 이게 대중적인 일인지 일부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또 통계로 조사하거나 네.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아주 극히 이례적인 소위 말하는 뭐 치맛바람이 센 이런 걸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식이 네. 행복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아이 성향과 어떻게 보면 지능과 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올바른 답이라는 걸 누군가는 세워줄 수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요. 단순히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너무 지나치게 가다 경쟁시킨다라고 또 매도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교육의 아쉬운 부분을 또 사교육이 메꾸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일단 대중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고발의 형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는 또 고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시 컨설팅을 빙자한 편법 조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소논문이다, 수상실적이다 이런 걸 어떻게 조언해 줍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소논문을 쓰거나 대회에 출전하면 또 수백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소논문 작성이나 학교 밖 대회의 수상 내역을 기록하는 건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활동을 왜 굳이 해야 되냐 물었더니 굉장히 순진한 얘기를 네. 학부모님이 하고 계신다. 이걸 다 써도 대학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종 기록할 때 자소서 기록할 때 나는 뭐 KBS 뉴욕 특파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뉴욕에서 무슨 뭐 활동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다 써도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실제 지난- 가능하고. 지난달 그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런 내용을 썼지만 전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조사 사람들은 결과 어느 대학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걸 통용해 주는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공부를 못 쓰잖아요. 그게 못 쓴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쓰면 다 뭐 걸러진다고. 나는 뭐 이거 하면 수능이 0점 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적 쓰지 말라고 그랬지. 그 과정에 대해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과정 써가지고 되게 바보 영들고 애들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 전문가한테 우리 오는 좀 달라진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데 안 된대.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그 하기 나름이에요. 실제 컨설팅 학원에서 조언한 대로 학생부의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라오스 이런 데 가서 애들이 뭐 도서관 짓기도 하고 뭐 물품도 많이 보내죠. 생기부에 쓸 수가 없. 네, 생기부에는 못 쓰지만 자기 스토리를 써서 자기 경험담 이런 거를 자소서에 쓸 수 있으니까. 한편에 수백만 원씩 하는 소논문도 대신 써준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사고에 뭐 편당 400, 500이라던데. 민사고 애들이 논문 쓸 때 학원에서 다 해주죠. 학교 내신도 어떤 선생님의 성향까지 다 알아요. 딱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딱 배정이 나잖아요. 그 학교에는 무슨 동아리 나와야 되고 무슨 학회를 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 만나야 되고 어느 학교 전문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시로 자녀를 대학 보낼 때 이런 요령을 아는 사람 또는 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게 현실이고. 훨씬 유리한 게 네.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기부에 스펙이라고 적어 놓으면 네.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쓰지 말라는데 왜 쓰셨습니까? 라고 이게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자소서 안에 스토리로 과정을 풀어서 쓰고 생기부에는 안 썼습니다. 자소서 안에 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로 녹여냈을 뿐입니다.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 눈에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면서 눈에는 쏙 들어오도록 만드는 요령이죠. 네. 이 요령을 지금 전 내년에 저희 아이 둘째가 고3인데 네. 제가 지금 마음 케어가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 손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불할 수 있는 자는 그 혜택을 얻는 것이고 네. 지불할 수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입의 사다리가 불공정하다. 참 이 불편한 네.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또는 취재 보도 나가고 고 기자가 많이 들었던 반응이 있다면요. 비슷했는데요. 네. 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교육특구의 학부모들은 요즘은 5천만 원으로 안 된다. 1억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학부모들은 또 허탈하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못 챙겨준 게 후회되고 미안하다 이런 네. 반응이었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시장 경제하는 나라에서 대학 보내는 요령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돈 주고 정보를 사는 행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교육은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열 순위 매기기.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인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부분들도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고욕을 강화하던가 그리고 우리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불투명성이 좀 해소될 필요도 있거든요. 교육제도에 대해서 자주 바꾸는 것도 이렇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좀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뭐 고액가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진화 발전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 기자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여기 투자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학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을 뽑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교육부가 학생부에서 여러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겠다, 또 자기소개서도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대학이 이 학원에서 만들어진 스펙을 제출하는 이런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네. 이 현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자, 고아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